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창인입니다. 위헌 위정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무효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공동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인숙 성평등선본 공동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장혜영 청년선대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임풀은 성평등선본 공동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강상구 전략홍보본부장님 오셨습니다. 황순식 의왕가천 예비후보님 오셨습니다.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먼저 강상구 전략홍보본부장님의 정의당 대응 현황에 대해서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홍보본부장 강상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건지 거대 양당 그리고 그 당들의 위성정당들의 심기를 관리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거대 양당의 위장정당, 위성정당, 위헌정당 이 당들의 비례후보 선출 과정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47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각 당은 비례후보를 선출할 때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대의원과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에 따라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건을 위성정당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두 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과연 독립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직무를 각 당의 대표들은 고사하고 다른 모 당의 대표들로부터 과연 독립적이었는가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47조 2항 1호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은 위성정당의 공관위가 이미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에 어겨졌습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선거인단은 과연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각각 100여 명의 선거인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인단들이요, 당원과 대의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었습니다. 지난 3월 6일 날 각 당에 보낸 공문에서 분명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이 각 당의 대의원과 당원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숫자와 구성 모든 면에서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000명 넘는 당원들 가운데 겨우 100명 정도를 선거인단으로 뽑았고 그 선거인단들이요, 과연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추천된 비례후보들에 대해서 투표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선거인단이 투표를 가결도 시켰다, 부결도 시켰다, 또 가결시켰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쳤느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은 추천된 비례 후보들 전체에 대해서 일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 투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 보통, 비밀 등 선거의 일반적인 원칙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당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명부 전체에 대해서 일괄 투표를 했습니다. 판례를 좀 찾아보시면 법에서는
후보자 명부 전체에 대한 일괄 투표가 아니라 개별 후보에 대한 개별 투표가 민주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대의원 투표와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의 행정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례 후보들을 당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게 구성된 선거인단들이 민주적이지 않은 투표 절차를 거쳐서 비례 후보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등록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들 등록을 마땅히 받아주지 말아야 하며, 만약 등록이 수리됐다면 정확히 이 점을 조사하고 등록 무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 위성정당 비례 후보들에 대한 등록 무효를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관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헌 위정정당 난립, 선관위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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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꼼수정당 후보 등록 무효 처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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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으로는 박인숙 성평등선본 공동본부장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게 뭡니까? 공정선거관리라는 게 본연의 임무로, 자신의 책무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거의 위헌, 위성, 가짜, 하청, 이러한 정당들의 행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비롯하여 각종 정책까지 복사해서 제출하면 끝나는 이런 상황. 정당을 제대로 세우고 후보를 제대로 세워서 시민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거,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가 지금 처참하게 거대 양당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서서 역할하라는 게 바로 선관위가,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원하는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선관위도 정책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등록하는 비례 후보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것은 다양한 소수자들이 국회 연단에 올라가 목소리를 내고 그 부분이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고자 했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50대 남성 가진자 중심의 정치를 바꾸자 했는데 올드보이들이 설치고 있고, 지금 너나 나나 편법을 누가 더 잘하나, 꼼수를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법을 어기는가, 이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선관위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목소리 지켜주십시오. 당장 이들에 대한 무효 처리를 촉구합니다. 네, 다음 발언으로는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배복주입니다.
정치개혁을 요구한 국민들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 국민을 닮은 국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차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닮아야 하고 그 가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으로 촉발된 위성정당 문제는 반칙과 특권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가 일궈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 반칙과 꼼수가 난무한다면 그 결과는 다양성의 배제의 낡은 정치 회귀를 낳을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것이고 무관심과 혐오가 만연할 것입니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유연적이고 총선 이후에 없어질 일회용 위성정당을 묵인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합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를 방조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 신뢰마저 무너질 것입니다. 위장정당을 통해 비민주적으로 공천을 받은 비례대표 후보의 후보 등록 무효를 촉구합니다. 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 등록 무효이다. 무효이다. 위헌 위정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무효 촉구한다. 촉구한다. 네, 다음 발언으로는 장혜영 청년선대본 본부장님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청년선대본부 본부장 장혜영입니다. 오직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급조된 비례 위장 정당들이 헌정 질서를 버젓이 교란하고 있습니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의원도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고 주소도 빌려주고 사람도 대신 구해주는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한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위헌 위장정당을 비판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자기 손으로 통과시킨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비례 위장정당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명천지의 적자, 서자, 효자 타령이 웬 말입니까? 정당이 섬겨야 하는 것은 다른 정당이 아니라 오직 국민입니다. 정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번에 만 18세가 되는 유권자들이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승부하는 정당들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의석수를 위해서 뻔뻔하게 반칙을 일삼으며 나보다 더 나쁜 놈도 있지 않느냐며 큰 소리까지 치는 정당들의 이름을 발견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왜 이러한 부끄러움이 우리의 몫이어야 합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할 수 있습니다. 난무하는 반칙과 꼼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헌법이 명시한 정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적인 절차도 갖추지 못한 비례 위성 정당들의 후보 등록을 선관위는 단호하게 거부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황순식 의왕가천 후보님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풀은 성평등 선봉 공동본부장님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후보인 트랜스젠더 인프룬입니다. 비례 후보인 트랜스젠더 인프룬입니다. 정의당은 어느 정당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겠습니까?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라서요? 아닙니다. 물론 사표를 줄이는 효과를 통해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정치개혁입니다. 즉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여 지역구에서는 당선되기 어려운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50대 남성 자산가로 대표되는 기득권 중심의 국회를 개혁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형태로 도입되었습니까? 비례 의석을 높이는 데도 실패했고 50%만 적용되는 연동형에 그마저도 비례 30석에게만 캡을 씌워 적용하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희한한 누더기 선거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작년 7월에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밀려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거대 양당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이름뿐인 4+1 협의체에서 현행 선거법이 강요되었고 소수 정당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기득권 양당의 위헌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대하는 정당이 일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 위성 정당에 투표하실 겁니까? 그 정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정말로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악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고 싶다면 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청년 20%, 장인 10%를 할당하여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지키려 한 정의당의 진심을 봐주십시오. 정치권의 힘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면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비례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의 높은 정치의식으로 증명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후보 등록 무효이다. 무효이다. 위헌 위장정당 난립 선관위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위헌 위정정당 비례후보 등록 무효 처리 촉구한다. 예, 정의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이번에 의왕과천 지역구 후보 황순식입니다. 위헌 위장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29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에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착잡한 마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할 자격이 없는 위헌 위장정당들도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을 승인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 1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조항은 정당의 설립이 어느 누구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은 모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간섭과 주도 하에 설립되어 정당 설립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루고자 한 다당제가 형해화되고 양당 독점과 대결의 정당 질서가 지속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선관위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이 누누이 주장한 것처럼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는 반헌법적인 정당입니다.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는 이 두 정당의 창당 과정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며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 정당의 입김에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조직이고 그것은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이 법률의 목적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수방관할 때 사회의 기본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반헌법적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등록을 거부하고 무효화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이건 안 읽어도 될까요? 예, 2020년 3월 27일 정의당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선거대책위원회.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